사주병원. 지금부터 사주병원의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흐름이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반전의 순간을 보여드릴 겁니다. 2025년 12월 띠별 사주 오행풀이. 2025년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은 정리, 선택, 새로운 출발의 키워드 아래 신중한 결정과 내실 다지기가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리학적 오행의 기운을 바탕으로 각 띠별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과 조언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12월의 운세 흐름 및 조언. 재물운 연말연시를 맞아 재물운의 흐름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나 동시에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관계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기존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건강은 추운 날씨와 연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하며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운 사업은 직업적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달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거나 직장 내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업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이나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때이므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띠별 공통 오행 조언. 이번 12월에는 각자의 띠가 가진 오행의 기운과 12월의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더욱 긍정적인 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 기운이 강한 띠 호랑이띠, 토끼띠 이달에는 자신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 기운이 강한 띠 뱀띠, 말띠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은 자칫 불씨가 될 수 있으니 감정 조절과 차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토 기운이 강한 띠 소띠, 용띠, 양띠, 개띠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함을 다지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용띠의 경우 이번 달은 기회 포착의 달이 될 수 있으니 주변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 기운이 강한 띠의 원숭이띠, 탁띠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 기운이 강한 띠의 쥐띠, 돼지띠 유연한 사고와 뛰어난 적응력으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위험한 오해는 평생을 들여 쌓아 올린 삶이 단지 사주 한 줄과 그릇된 풍수 해석 때문에 송두리째 멈춰서는 순간입니다. 건강도, 관계도, 소중한 기회도 그렇게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편이 되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잠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혹은 우리 집터가 안 좋아서 그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다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인연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백도윤입니다. 지난 30년간 사주와 풍수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 얽힌 매듭을 풀어온 상담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해 전 늦가을에 햇살이 제 상담실 책장 깊숙이 스며들던 어느 오후의 일입니다. 이른을 갓 넘기신 조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달아빠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의자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계셨죠.
그 모습에서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잔뜩 긴장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어르신께서 마른 입술을 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젊을 때 용하다는 데서 사주를 봤는데 당신은 해마다 연말이면 큰돈이 새어나갈 운명이라고 합디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장만한 집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운이 약해 무슨 일을 벌여도 끝을 보지 못할 땅이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요. 마무리가 안 된다는 그 한마디는 마치 삶 전체에 내려진 선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날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를 넓힐 좋은 기회가 연말에 찾아와도 내 팔자에 괜히 일 버리면 안 되라며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자녀들이 낡은 부엌이라도 고쳐드리겠다 성화할 때마다 기운이 쇠한 땅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라라며 손사래를 치셨고요. 어르신의 시간은 그 두 마디 말에 꽁꽁 묶여버린 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수십 년 묵은 후회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조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많은 분들의 어깨 위에는 이와 비슷한 무게의 말들이 수십 년째 내려앉아 있더군요. 어르신의 그렁그렁한 눈을 보며 저는 몇 해 전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던 50대 후반 여성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명 역술인부터 신점 본다는 분, 풍수 전문가까지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책임자처럼 그분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여는 일을 앞두고 이 모든 전문가의 결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장님, 올해는 문서운이 없다니 계약하면 안 되겠죠? 가게 문 방향이 그쪽이면 손님이 다 끊긴다는데 그럼 1년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그분은 수십 년을 꿈꿔온 자신의 작은 공간을 그 말 한마디들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극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승부운이 왔으니 지금 사는 집 비워서 더 기운 센 자리로 옮겨야 대박 난다는 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가 은퇴 후 남은 10년을 빚과 스트레스로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구조의 문제를 봅니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집터가 막혔다, 열렸다. 올해는 움직여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길흉화복만 딱 잘라 말해줄 뿐 왜 그런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 기운을 지금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떻게 조절하며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당신 팔자는 원래 그렇다. 이 집터는 원래 기운이 약하다. 이런 단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복잡한 내 삶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원인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사주를 보고 집터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작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돌아갈까? 그 질문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거대한 착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들었던 사주나 풍수 해석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노년기는 기혈의 흐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고 고르지 못해 작은 외부 자극에도 몸의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추위에도 온몸이 시리고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민감성 때문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노년기에는 자율신경계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가 커지며 수면 구조와 약물 반응까지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의 기울기 또한 노년기에는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60대 이후의 운의 흐름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처럼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감정, 관계, 건강에 즉각적이고 큰 반응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도 노년기에는 화려하고 거창한 기운보다 동선이나 빛, 그리고 공간의 안정감이 기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천문학적 원리에 따른 세운이나 월운의 변화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체감되는 이유도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까지 함께 겹쳐서 다가오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몸이 민감해지듯 우리의 운의 기울기 역시 노년기에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20대나 40대에 들었던 사주 해석을 지금 노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해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는 결코 고정된 점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나이, 내 역할, 내 몸 상태,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구조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관계형 지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시절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운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노년기에는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고 온기를 얻는 운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평가도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자신만의 안정적인 리듬을 지켜낼 줄 안다는 긍정적인 힘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한 운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고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고 좋아지는 시기로 재해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기준을 노년에 들이밀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단절로 가득 차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죠. 원장님, 제 인생은 꼭 틀린 시험지 같아요. 사주도 집도 전부 복이 새는 구조라고만 들었거든요. 이분은 예전 사주 해석 때문에 평생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풍수에서도 집 구조가 사람을 피하게 한다는 오해를 갖고 계셨더군요. 저는 그분의 사주와 집 구조를 함께 펼쳐놓고 전혀 다른 관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사주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온기를 나누고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는 힘이 큰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역시 불안을 방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제 운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지키는 능력과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제 구설은 내 건강과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신호라고, 고집이 강함은 생활 리듬이 안정적이고 자기 판단 기준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바꿔드렸습니다. 심지어 흉신작용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로 안내해 드렸죠. 즉, 사람을 겁주는 언어가 아니라 삶을 위한 생활 지도로 변환해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안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리에 작은 테이블과 조명을 옮겨 나만의 쉼터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좋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전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고만 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내 사주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와 역할에 맞지 않는 해석 기준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 팔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내 운을 오해한 거였구나. 해석을 바꾸니 인생도 다시 정리될 수 있겠네. 이런 안도와 해방감이야말로 우리가 명리와 풍수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나이와 이 시기에 맞는 나만의 운의 지도를 제대로 읽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나이와 이 시기에 맞는 나만의 운의 지도를 제대로 읽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백도윤 원장인 제가 여러분의 운의 지도를 다시 꺼내어 보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생활 루틴으로 바꾸어가는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운세를 보시기 전이나 중요한 상담을 받기 전에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듣기 전에 나의 질문 3가지를 명확히 세우십시오. 상담을 받거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노트를 펴고 딱 3가지만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마주할 운의 해석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시간에 대한 질문. 올 한 해 나를 가장 지치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 기운을 내년에는 어떤 곳에 집중해서 쓰고 싶은가요? 만약 여러분의 사주에서 불기운 과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것을 마음이 빨라지고 급해지는 시기로 해석하고, 이 기운을 나의 어떤 활동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내 공간에 대한 질문. 지금 우리 집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불편했거나 피로가 쌓였다고 느끼는 공간은 어디이며 그곳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풍수동선 정체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 집의 어떤 공간이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고, 그곳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기운을 흐르게 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한 질문.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관계나 감정은 무엇이며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감정을 정리하거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가요? 만약 사주에서 재운 약세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 나의 재정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째, 듣는 동안 시간, 공간, 행동의 루틴으로 바꾸어 적으세요. 이제 상담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들리는 내용을 단순히 기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 언제, 공간 어디서, 행동 무엇을이라는 3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보세요. 시간사주. 나의 기질, 반복되는 패턴, 조심하면 좋은 시기. 만약 올 연말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옆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신 내년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하루 10분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자. 불기운 과다라는 해석을 받으셨다면 아침 10분 호흡 루틴. 창문을 열고 앉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기. 저녁 15분 조도 조절. 자기 전 거실 조명을 낮은 밝기로 바꾸고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공간 풍수.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절하면 좋을 부분. 이 문 방향이 안 좋습니다라는 말은 이 공간의 흐름이 지금 나의 기운과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로 바꾸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그렇다면 이 문 주변의 동선을 하루 5분씩 비우고 좋아하는 작은 식물 화분을 놓아 새로운 기운을 더할 수 있을까? 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풍수 동선 정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하루 5분 집안 한 구역 동선 비우기 루틴. 현관 입구, 침대 옆, 식탁 주변 중 한 곳을 매일 5분씩 정리하며 막힌 기운을 풀기. 창가 의자에 앉아 3분 휴식.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3분간 명상하며 외부의 좋은 기운을 흡수하기. 행동 습관. 지금 바로 바꿔볼 수 있는 작은 습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옆에 이렇게 바꿔 적으세요. 이 기운을 사람으로 회복되고 온기를 얻는 운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주일 1회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5분간 안부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재운 약세를 들으셨다면 한 달 1회 10분 지출 정리. 매월 첫 주말에 10분간 지난달 가계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파악하기. 자동이체 일건 만들기.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자동이체 한 건을 새로 설정하여 지키는 운을 만들기. 몸이 약한 운이라면 식사 15분 전 따뜻한 물 100ml 마시기. 소화를 돕고 몸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저녁 20분 산책. 가볍게 동네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의 긴장을 풀기. 기억하세요.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그 옆에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셋째, 보고 난 뒤 나만의 한 달 회복 루틴 체크표를 만드십시오. 상담에서 들은 조언 중에서 시간 언제, 공간 어디서, 행동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한 달 루틴으로 만들어 벽에 붙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사주에 사람으로 회복되는 운이 있고 풍수적으로 침실의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면 이렇게 체크표를 만들어 보세요. 주 3회 하루 10분 감정 일기 쓰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흔들림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침대 머리만 물건 최소화. 침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만들기.
주 1회 가족에게 5분 전화 걸기, 사람으로 인한 기운 회복을 위해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만들기. 자기 전 족욕 10분, 하루의 피로를 풀고 기혈순환을 돕는 건강 루틴. 매일 아침 10분 창문 열고 방 안 환기 공간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신선한 기운을 드리기. 사주와 풍수는 이 표를 채우는 기준과 힌트를 줄 뿐입니다. 그 칸을 채우는 펜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운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트에 올 한 해 나를 가장 지치게 했던 시간, 공간, 관계를 각각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내년에는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간략하게 추가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에 오늘의 피로가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단 하나만 다른 곳으로 옮겨 보세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주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풍수는 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환경을 만드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이 모든 기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늦은 저녁 작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70의 아버지와 40의 아들이 마주 앉아 어색하게 수저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을 고집 세고 쓴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주라는 말을 들으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 구조가 가족 싸움을 부르는 집이라는 풍수 이야기까지 겹쳐 화가 날 때면 더 크게 소리치셨다고 해요. 내가 원래 이런 팔자고 집도 이런 집인데 어쩌란 말이냐며 모든 것을 팔자 탓, 집터 탓으로 돌리셨죠. 그분은 저를 찾아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지긋지긋한 관계 이제는 정말 지쳐요.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전혀 다른 해석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 기운을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이 서툰 기질이라고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도면을 펼쳐놓고 말씀드렸죠. 이 식탁 자리 배치를 조금만 바꿔보시죠. 서로 마주보는 각도를 살짝 틀고 TV는 끄고 조명도 조금 낮춰보시지요. 작은 공간의 변화가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딱 한 문장만 아드님께 건네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올 한 해 너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어색함과 머뭇거림 속에서 아버님은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처음 2번의 저녁 식사는 여전히 침묵과 어색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마 아드님도 그리고 아버님도 서로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몰라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3번째 저녁 식사, TV가 꺼진 낮은 조명 아래서 아드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철학관 가서 들으셨다는 그 말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순간 식탁 위를 맴돌던 무거운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평생을 팔자 탓, 집터 탓을 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서로가 비슷한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사주에서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를 통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으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집 구조가 가족 싸움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가족이 더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동선을 만들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날 이후 그 집의 식탁은 누가 더 흉한 팔자인지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서로의 힘듦과 작은 성취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드님은 퇴근 후 집에 오면 먼저 아버님과 눈을 마주치고 아버님은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부드러운 웃음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던 기운이 사람 사이에서 온기를 나누는 즐거움으로 변한 거죠.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사주와 풍수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한 생활 도구일 뿐입니다. 몸의 기운이 약해진다던 사주는 아드님과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과 인사하며 가볍게 걷는 산책으로 몸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던 집은 식탁의 작은 변화와 TV를 끄는 습관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사주적 기운의 변화, 풍수적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건강과 관계, 마음의 변화가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생 팔자 탓만 했던 분이 이제는 이 집에서 아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볼 때마다 사주는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언어라는 것을 다시금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채워가는 주인공이라는 따뜻한 깨달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눈시울도 저처럼 조금은 뜨거워지고 계실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저도 함께 느낍니다. 사주와 풍수는 관계를 끊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의 원리를 하루 한 번, 단 5분이면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버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PART에서 여러분의 12월, 아니 남은 인생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작은 문장 하나가 늘 붙어 있습니다. 사주와 풍수는 사람을 줄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넓히는 말이어야 한다. 운명을 이야기하는 일이 누군가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사주적 기운의 변화, 풍수적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건강과 관계, 마음의 변화는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기운은 예언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며, 공간은 복 터짐이나 막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자리를 찾는 지혜입니다. 사주와 역술, 풍수는 겁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단정하게 만드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사주와 역술은 정답지가 아니라 경향표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나의 기질을 보여줄 뿐,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채울지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둘째, 풍수는 복이 터지냐 막히냐를 따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셋째, 좋은 사주와 풍수 해석은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끄시고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1년간 사주나 집터 때문에라며 미뤄둔 일 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정말 내 마음이 원하던 방향이었는지 노트에 3줄만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잠들기 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 한 해 뭐가 제일 힘들었어? 사주를 몰라도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운을 바꾸는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0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앞으로 사주나 풍수 상담을 받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 말을 내년에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잠시 멈춰 질문하는 습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채널은 여러분 대신 사주를 읽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읽는 힘을 되찾도록 돕는 곳이 되려 합니다.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부드럽게 바꿔보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귀한 의견 남겨주세요. 댓글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귀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사주 속에 숨어있는 관계 회복의 시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음 계절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진단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사주병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열려 있습니다.